한때 메타버스가 나오더니 이제 또 AI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것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이런 기회에 정말 오늘 꼬박 빅데이터가 하는데 그 컴퓨터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한 걸 다 담지를 못해서 역시 이제 데이터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쭉 보고 느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리 해도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 빅데이터 이게 참 중요하다. 흔히들 이런 얘기가 있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데이터를 어떤 것을 넣느냐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지금 아까 여기 토론에 나온 양반이 아주 그걸 짤막하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건 뭐냐면은 컴퓨터를 우리가 할 때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자가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컴퓨터 그냥 기계 전문가라고 해서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AI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아까 여기 나와서 발표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과학자들이고 공학자들이고 그럼 그 AI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떤 해답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에서 우리 AI가 모든 과학기술의 최정점은 국방무기 체계를 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점은 결과적으로는 AI라고 하고 AI는 이제 방사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AI 기술에서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걸 만드는 공학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술 전문가가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합쳐지지는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우리하고는 전쟁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무슨 1차적으로 북한인데 북한의 적전술을 모르면은 우리가 개발해서 했었던 그 AI를 탑재한 그 무기가 과연 쓸모가 있느냐. 우크라이나 전투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전투에는 이게 안 맞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개발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점이다. 이걸 제가 아까 쭉 이게 느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오늘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방에서 이제 그 연대장 시절에 그때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포병, 그냥 포병 출신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병 FDC에서 보면은요 그 HCO하고 VCO가 있습니다. 그 계산병들이. 그 옛날에 이제 포를 할 때 그게 이제 포 재원을 그 계산병들이 입력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내가 사단장 때 가니까 그게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FDC에 있는 계산병들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교육을 시켰죠. 야, 컴퓨터 고장 났다. 포 어떻게 쏠래? 이런들이 계산을 해봤나? 컴퓨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전 환경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AI 오늘 내가 얘기를 지금 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데요. 우리 모든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자장비들입니다. 이 전자장비가 예를 들어 거기에 에너지 공급, 전기가 공급이 안 됐다. 어떻게 할 겁니까? 포 안 쏠 겁니까? 전차 안 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느냐? 해킹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EMP 공격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전자기가 무력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전장 환경은요, AI인데 AI가 모든 전장의 해결사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만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장비가 EMP 공격이라든가 적의 해킹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 동작할 때 그걸 못 쓰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전장은 18세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첨단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북한은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고공 폭발을 시켜서 EMP로서 전부 무력화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쟤네들은 그와 같은 우리의 최첨단의 AI가 탑재되어 있는 무기를 쓰지 않고 재래식 무기 방법으로 쓰던 그런 아이들하고 그때는 우리가 전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는 아까 델 테크놀로지 거기에서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과연 깊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이 지금 시큐리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에 하나라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AI 장비 안에다가 거기 만약의 경우 백도어를 심어놨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전쟁 장비는 군사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여기 이제 박래호 장군을 포함한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치항석 장군님의 참 그 자제되시는 분이 오늘 이렇게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 데서 새삼스럽게 저는 참 반갑게 생각했고, 그분은 제가 이관장교 때 만나 뵀지만은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지만은 굉장히 단호하시는 면이 있는 그런 분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만 그분의 자제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닮은 구색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감격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AI 전문가들이 제가 아까 그 임종인 그 교수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이버의 그 특보를 둬야 된다고 해서 그때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한 1년 후에 어떻게 정보할 만합니까? 그거 자리만 갖다 놓고 밑에 손발도 얹고 대통령의 특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해도 장관들을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특보는 아무리 갖다 놔도 아무리 구수한 사람 갖다 놔도 안 된다는 얘기를 아까 내가 서두에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또 똑같은 직위를 가진 특보입니다. 그 특보 얘기 누가 듣습니까? 수석이라고 하면 듣지요. 그만큼 제가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그런 메커니즘을 아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1년 내지 2년짜리 장관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와 같은 협회를 만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정책화되게 만드느냐. 그리고 정책화를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가 법으로서 뒷받침을 해주고 예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뭐 하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안다는 거를 여기에서 참 우리가 이걸 AI를 여기서 논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것이 가야 할 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박하다. 많은 후배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들의 저 뜻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저는 앉아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났기 때문에 조금 제가 길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이 또 이 우선 국방 AI를 정말 모자이크 해 가겠다고 하는 이 곳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단 이제 그 AI뿐만 아니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위에 이제 그 장교들이라든가 이렇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데 문제는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이 지금 보면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공약할 때마다 이제 복무 기간은 짧아져가지고 지금 2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고도 정밀화되어 있는 장비는 계속해서 과학화가 되어 갑니다.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게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1년 반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지금 대상은 점점 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35년 되면은 얼마라고 데이터가 잠깐 이제 나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비단 AI 쪽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국형 전차가 고도중변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차 한 대 기껏 해봤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새 한 50억이 훨씬 넘습니다. 1년 반쯤 돼가지고 전차 조정수가 조금 할만하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을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안기부장 할 때 사실은 연석 때는 그런 안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무인기를 이제 미국이 그때 우리에게 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해서 무인기 도입을 이스라엘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군단급 무인기인데 그래서 그 경력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드론 산업 진흥협회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왔었어요. 왜 협회를 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이 무인기 도입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무인기와 로봇가 전부 다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서 하니까 드론에 대한 모든 이제 그때 디바이스는 전부 중국의 DJI가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이 전부 다 중국제를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드론에 대한 것을 왜 그럼 대기업들이 관심 안 갖느냐? 드론이 장사 안 되니까 대기업은 장사 안 되면 절대 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드론은 운영은 국토교통부고 산업은 산자부입니다. 둘은 그때 산업협회라고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 등록된 유일한 드론 산업협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운영을 계룡대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드론 날리는 연습을 이제 하고 또 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드론이 반드시 출세가 되는데 문제는 이 드론을 다루는 아이들이 갖고 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드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그때 육군 총장님 보고 뭐라냐면 드론 병과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병과까지 가면은 이제 앞으로 다양한 병력이 전부 다 병과 만든다는 소리가 나올 테니까 차라리 그러면 추적기를 만든다. 추적기를. 그러면은 바깥에서 공부할 때 드론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추적기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군대 들어와서 복무를 하고 그럼 또 기량이 향상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드론 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로 가서 진출해서 취직을 하다가 이렇게 정적으로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이게 절대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AI도 마찬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AI 쪽에 있는 아이들 어차피 이제 군 공부 대상이 되면은 입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병과를 만들든가 주택기를 만들어 거기에 종사시켜서 그 AI를 군에 있을 때 군사 장비가 그 최고의 AI가 탑재된 장비 아닙니까? 이걸 다룬던 그 솜씨 가지고 나가서 직접으로 연결하면은 그 애들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너 그 공부 좀 연장해서 좀 더 해라.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병력 자원이 적어서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그 부분도 우리가 메꿔줄 수 있다. 이것이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었던 얘기를 오늘 이것이 또 절실하겠구나. 이런 등등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정말 계획은 행사는 대단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앞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을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주저럽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주절주절 했는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실 얘기가 있었다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조병환 박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잠깐 했지만 이분이 한양공대 그때 저에게 가르쳐줄 때는 IOCT 그 도시 건설을 그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 그래서 이 앞으로 도시는 이것이 전부가 다 이제 IoT로 해가지고 전부가 다 이렇게 센서로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해서 자동화돼 스마트한 시티를 만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연장이 지금 AI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 그 말씀을 한 뭐 20분 할 그 시간을 아주 검소하시느라고 30분 내에 그냥 급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시리즈로 이 양반을 앞으로 모시고 들으면은요 나중에 참 다크 에너지까지 나오면 좀 복잡하죠. 흑암 에너지까지 나오면 아주 참 들을 것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이분이 저를 그래도 이 IoT라든가 또는 이렇게 오늘 얘기했었던 이제 그 AI라든가 이런 데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오시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강의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는데 거기를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최근에는 그걸 못 들어가서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이쪽 협회에서도 한번 자주 모셔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이사장님 또 박명호 장군 아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왔다 갔다 하던데 밥은 집에 가서 이제 달라고 해서 먹으면 되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용기 장군 정말 끝까지 이제 앉아 계시고 더욱이 또 장교연합회를 만드셨는데 장교연합회가 사실은 그게 힘들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육사는 육사대로, 해사는 해사대로 처음에 나가지요. ROTC는 ROTC대로, 삼사는 삼사대로 뿔뿔이 협회를 다 만든다고 그럴 때 그걸 모아가지고 장교협회를 만들어서 뭔가 그래도 하나를 만들겠다 하는 이 노력에 정말 저는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지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잘 되게끔 나도 장교연합회 회원이니까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말